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삼부 토건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지금 주말이니까 주가가 금요일 날 변동이 있었던 그 내용 그대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음 주의 흐름을 짚기는 하겠지만 주가에 대한 변동이나 그런 부분보다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에 대한 그 내용과, 그리고 이 주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장이 안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시장이 안정이 되는 과정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한 내용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나겠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삼부 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이면서 여기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시세의 폭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무려 5배가 나왔고요. 근데 아직까지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주가는 여기 5,500원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지금 거의 한 50% 정도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락이 나온 원인은요, 주가는 원래부터 선반영 구조를 갖춰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이 아니라 앞에 좋을 내용이 있어야 돼요. 앞에 좋을 내용이 뭐였죠? 삼부 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해서 사업권을 따낼 수 있냐 없냐, 그런 내용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 중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언젠가는 끝날 테고, 끝나고 나면 도시 재건에 대한 그런 부분이 부각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재건하는 데는 기존에 있었던 도시를 살려놓는다, 그런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새로운 여러 가지 청사진들이 나와 있죠. 스마트한 도시로 바꾼다거나 그런 부분들, 물론 전쟁을 거친 그 나라가 돈이 어디 있어서 그런 걸 하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상 걱정할 게 없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은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권을 따내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는요, 차관에 대한 그런 자금 지원이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 정부에서도 거의 영업하다시피 나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장기 저리로,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는 무이자로 지원이 나간다거나 이런 금융 프로그램까지 함께 지원이 되면서 사업권을 따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기 때문에 삼부 토건에 대한 부분보다 우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자체적으로 성장 산업의 구조를 갖춰가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장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게 첫 번째, 정부 정책의 방향이 그쪽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대기업의 투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아직까지 시작은 안 했지만 이 두 가지 모두 다 진행이 되어 있죠. 자,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이 있어 온 그런 상황이에요. 실제 이 내용을 보면, 자, 보세요. 우크라이나 재건 1차 협력단 8월에 현지 파견, 그렇죠? 이 파견에 들어간 건 국토부 장관을 토대로 대통령도 직접 가서 만난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 내용을 보면 젤렌스키 만난 원희룡, 그쵸? 국토부 장관이죠. 우크라이나 재건에 20억 불을 지원하겠다, 그쵸? 근데 여기 재건 사업에 대한 총 시장 규모가 1200조 원 규모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삼부 토건에서 1200조에 달하는 이 일거리를 모두 다 받아올 수 없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일부분의 일감만 받더라도 정말 1%도 많다. 0.1%의 일감만 받더라도 삼부 토건으로서는 굉장히 나이스한 실적의 개선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가가 먼저 반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반영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먼저 올라가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실적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는 해야 된다가 전쟁이 끝나면 요 전제 조건이 붙는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는 게 또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주가의 앞을 예상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런 재료에 대한 부분, 그쵸? 지난주에 나왔었던 푸틴이 쓰러졌다더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항상 주가는 먼저 반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인지를 하고 있자. 그쵸? 그러면
주가가 먼저 반영을 했고 이 구간에서 뭐가 들어왔나요?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세력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무한정 끌어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 구간마다 있어야 되는 조정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항상 올라갈 때 사야 되긴 하지만 너무 비쌀 때 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살까요? 신고가 이후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구간이 이 구간이었다는 거죠. 5월 말과 6월 초.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고가를 낮춰가고 있는 이런 과정인데 시세가 다시 시작하는 그 시작점은 언제가 될까요? 정배열을 바꾸는 그런 과정이다. 그렇죠? 갑자기 차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먼저 반영한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주가가 올라가면서 가격을 먼저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과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올라가려면 어떤 종목이든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62평을 돌파를 하면서 정배열을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이미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뭐 52주 신고가를 기다리세요. 이러면 여기를 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1년 정도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기술적인 내용을 앞세워서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게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첫 번째 돌파 구간을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 60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정배열을 바꾸는 매물 소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우린 기다린다. 그리고 나면 뭐 푸틴이 죽던, 그쵸?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나던, 그쵸?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방향이나 규모, 그쵸? 얼추 이 대략적으로는 정해져 있는 사업의 규모가 1200조 원 규모인데 이 정도 규모가 될지 아니면 이것보다 더 늘어날지, 그쵸? 이런 상황이 정해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한국 쪽으로 들어오는 자금에 대한 규모, 즉 일감에 대한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뭐가 된다? 주가가 먼저 반영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하락하고 있는, 그쵸? 고가 대비해서 50% 정도의 하락이 나왔죠. 물론 저가를 대비한다면 아직도 높아져 있는 가격이긴 하지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시장에 대한 하락을 반영해서 주가가 먼저 내렸다라고 치면 실제 조정을 받아야 되는 구간은 여기 이 구간에서 끝이 났다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반등이 있었던 내용은 일단 배제를 하고, 그쵸?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이쪽 구간을 거쳐온 것까지만 보더라도 지금부터는 추적 관찰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 이렇게 하락한, 즉 9월과 10월 달에 하락한 이 구간에는 시장도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에 대한 위험 요인이나 부담 요인도 없다. 시장은 무한정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목은 망할 수 있지만 시장은 망할 수 없다. 이 부분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요. 지금 삼부토건에 대해서 중요한 건 철저하게 가격을 앞세워서 매매를 하는 거고 만약에 전쟁이 끝나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이제 시작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순간 주가는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는 충분한 수익을 걷어내야 된다. 지금 보고 뭐 장기적으로 뭐 한 달, 두 달, 석 달째 하락해서 50% 이상 한 60%에서 70% 정도의 하락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와 정말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뭐 실적이나 뭐 재무 상황 이런 부분을 다 배제하고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삼부토건은 상장 폐지될 수 있는 위험이 없고요.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여기 지난주를 보더라도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 지난주에 푸틴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어떻게 됐느냐. 삼부토건의 거래 대금은 1,600억 원대로 치솟았습니다. 그만큼 세력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거고 이런 과정에서 매집 구간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금리 관련돼서 뭐 경기 관련돼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에 대한 불안 요인도 충분히 지금 가격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담 없고요.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가격에 대한 부담도 없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적을 하고 첫 번째 내가 물량을 많이 넣는 구간은 62평을 돌파한 이후에 발생하는 눌림목이다. 그렇죠? 그때까지 가격 추적을 하고요. 지금 내가 저가에 매수하고 싶다. 그렇죠? 또는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가격 전략 그리고 이 가격 전략으로 인해서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단기 보유 전략은
2주 안에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 가격대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2주 안에 손해를 보지 않는 가격을 잡는 게 첫 번째 문제다. 그쵸?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시점은 지난주 화요일 날 1600억 거래가 들어온 이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핵심 구간이 됩니다. 그쵸? 이 내용을 제가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제가 모두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어디로 보내는지는 제가 알아야겠죠. 그쵸? 그래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3부 토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최소한의 성의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돈 안 받습니다.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3부 토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3부 토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3부 토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느냐? 자, 3부 토건은 세력주다. 그쵸? 세력이 움직이는 기준이 되는 건 좋을 부분을 가격을 먼저 끌어올려서 선반영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선반영을 시키는 과정에서 세력들의 매집이 있어야 되고 그런 매집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격을 추적하자. 그쵸? 그리고 지난주에 1600억 거래를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런 구간을 보면 충분히 세력들은 지금도 3부 토건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쵸?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물렸다고 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렇죠. 이해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고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왜 그러냐면 3부 토건, 즉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인 3부 토건, 그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시작이 아직 안 됐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격은 반영합니다. 그게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무조건 이 내용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금 중요한 건 철저하게 가격 전략에 맞춰서 우리가 매매를 이어가자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고 이 내용은 모두 다 19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모든 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고 이 내용이 기준이 되는 건 신고가와 선반영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고요. 그래서 3부 토건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대시세 종목들은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를 이해했을 때 발생한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종목이 발생할 건지 앞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 구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기법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